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쉼표 청춘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대로 장 보드리아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 보드리아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소비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소비에 대한 것들을 읽어야 할까요? 이 얘기 또는 이 질문은 장 보드리아르의 책인 기호소비 사회라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호소비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한 신드롬을 불러일으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의 패러다임은 인간은 대부분 합리적 소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만 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비용을 생각을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패러다임을 완전 바꾼 것이 바로 장 보드리아르의 기호소비 사회라는 것이죠. 물론 이 책들을 읽다 보면은요,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르, 하이퍼리얼리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들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한테는 내용만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여기서 핵심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소비하는가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비라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소비는 단순히 어떠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커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화, 즉 우리가 향유하는 대부분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소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기호소비 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과연 소비를 할 것인가?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은 과연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소비를 하는 것인가? 라는 이 의문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명품입니다. 명품 티셔츠인데, 유일하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명품 티셔츠는 과연,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티셔츠를 입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는. 저는 사실 직업상 정장을 입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쉬는 날이나 이럴 때에 뭐 티셔츠를 입거나 아니면 트레이닝복을 입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한 복장으로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걸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왜 살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산다? 티셔츠를 사는 것이 아니라 구찌라는 메이커를 산다 라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마크 보이시죠?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노스페이스가 후원으로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나왔는데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품절 현상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품절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마크 때문이죠. 이 마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 마크는 뭐다? 희소성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소비한다? 사실 이 후드 집업 점퍼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마크를 소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것들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사실상 소비의 패턴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소비 패턴 자체는, 첫 번째는 완전한 기호소비 사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하울링 현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제 유튜버 분들 중에서는 명품을 사셔서 명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뜯어보고 얘기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만 또는 몇십만의 조회수가 나오기도 하죠. 여기에 왜 열광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남이 물건을 사고 남이 좋은 거를 사는데 그게 왜 내가 이거를 멍하니 보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본인의 만족감이죠. 즉 우리는 그 물건을 가지지 않아도 남이 또는 유튜브에서 이러한 예쁜 것들이 있습니다. 구찌는 이런 예쁜 것들이 있고요. 샤넬은 이런 예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난 언젠간 저걸 사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같이 뜯고 그 다음에 그 포장을 같이 열어보고 와 예쁘다라고 같이 동조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 기분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방을 갖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명품 하울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 보드리아르의 기호소비 사회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의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이 반대의 현상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가치를 소비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이 가치 소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삼각김밥을 먹지만 내가 평소에는 허름하게 다니지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정말 투자할 만한 것, 남들이 보기에는 저기에 왜 투자해? 라고 하는 것들에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 돈을 쏟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가치 소비인 거죠. 그걸 통해서 스스로의 자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호소비 사회만으로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기호소비 사회의 반대점에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가치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가치 소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데라와마 슈지가 얘기했던 1점 호화 소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다른 것들은 다 호화롭게 하지 않지만은 오히려 남들보다 더 가난하게 하지만은 하나만큼은 내가 호화롭게 소비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1점 호화 소비 현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는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절 알고 있다. 혹은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제 영상을 보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기호소비 사회 조금 이해되셨나요? 장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사람의 의미는 우리는 어떠한 경제의 패러다임,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경제의 패러다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기호를 소비하고 있다. 그것을 읽고 받아들이자.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20세기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는 이 소비가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점점 디테일하게 쪼개져서 또 다른 소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캐치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캐치를 했을 때 우리는 소비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면 될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실용적인 철학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뒤에는 조금 더 현대사회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소피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